핸드폰이 약 15%에서 1%로 갑자기 방전된다면 배터리가 너무 오래되었다거나 심지어는 손상되었다는 신호예요. 가끔 20% 정도 남아있는데도 중요한 통화 도중에 폰이 갑자기 꺼진 적이 있나요? 이 모든 신호는 배터리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바꿀 때가 된 거죠? 폰이 1%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면 배터리 용량이 예상보다 많이 남아있단 거예요. 근데 현대의 배터리는 완전 충전하거나 완전 방전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배터리 수명을 빠르게 개선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선 위젯 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어요. 위젯을 너무 많이 깔지 않도록 하고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앱의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세요. 근데 휴대폰이 왜 그렇게 빨리 방전하는지 설명이 안 된다면 사이버 보안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당신과 당신의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냐고요? 제가 폰돌이거든요. 약간 미식가 같은 건데 폰에 관해서예요. 그만 웃으세요. 휴대폰은 과다 사용,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앱, 오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악성 소프트웨어 또는 열이나 햇빛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처럼 다양한 이유로 뜨거워질 수 있어요. 가끔이라면 괜찮지만 만약 폰이 정기적으로 과열된다면 심각한 문제 때문일 수 있어요. 겨울에 집을 나설 때마다 폰이 0%까지 방전된다면 설정에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다른 충전용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폰 배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특수 부품이 있어요. 만약 배터리 수명이 85% 이하라면 배터리 교체를 고려해야 해요. 안 그러면 밖이 추울 때마다 방전될 수도 있거든요. 새 핸드폰을 산 후에도 옛날 친구를 혹시나 해서 갖고 싶다면 가끔 예전 핸드폰 충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충전 부족은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게임 콘솔,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다른 기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폰을 충전하면서 동시에 사용하면 배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폰이 조금 충전이 되면 앱이든 여러분이 하는 게 뭐든 그 에너지를 써버릴 것이고 충전기는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죠. 이런 짧은 주기는 배터리를 지치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켜요. 또는 가끔 끄는 걸 잊어버리는 앱을 모두 닫아서 배터리를 최적화할 수도 있어요. 어떤 앱들은 휴대폰 수명에 굶주려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소셜미디어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럼에도 안드로이드에서는 완벽하게 작동되죠. 만약 아이폰이 있다면 소셜미디어 앱이 아닌 이상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앱 수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배터리 욕심꾸러기 같으니라고. 또 배터리 방전을 더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앱도 없기 때문에 저장 사용량을 확인하고 폰 메모리 정리하는 걸 도와주는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은 제가 방금 언급한 모든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아이폰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핸드폰의 메모리가 빨리 닳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파일을 삭제해도 도움이 안 돼요. 설정에 들어가 아이폰 저장, 그리고 최근에 삭제된 사진이 진짜로 삭제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저장 섹션에서 삭제하세요. 문자에 무거운 파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아이폰이 있다면 문자가 저장되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어요. 문자 히스토리에서 문자 보관이라는 버튼을 누르세요. 기본적으로 영구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1년 또는 심지어 30일 동안만 보관할 수 있어요. 더 빠르고 더 잘 작동하게 휴대전화의 작동 메모리를 새로 고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이폰의 경우 설정에 가서 일반, 접근성, 어시스티브 터치, 그리고 나서 그걸 키세요. 플러스를 누르고 그런 다음 마이너스를 누르고 전원 버튼을 누르세요. 파워 오프 바가 보일 거예요. 어시스티브 터치를 누르고 홈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짜잔! 다 하고 나서 암호 입력 알림창이 보인다면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더 쉬워요. 왜냐하면 보통 램 섹션에 메모리 삭제 버튼이 있거든요. 차 안에서 폰을 충전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자동차에는 보통 완전 충전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적은 전기를 갖고 있어요. 만약 저전력 USB 포트를 사용하면 기기는 포트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력을 소모하기 시작할 거예요. 심지어 충전기를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결국엔 폰은 거의 충전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차는 최적의 장소는 아니지만 렌터카는 완전 안 돼요. 그곳의 USB 포트는 기본적으로 공용이니까요. 사이버 보안에 취약하죠.
안전히 충전하기 위해 자기만의 어댑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기차역에서 폰을 충전하지 마세요. 때로는 기차에 올라타기 전에 기차역에서 폰을 충전하는 것보다 창문 밖을 내다보며 기차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나아요. 주스 재킹은 공공충전소의 큰 문제점이에요. USB 포트를 통해 여러분의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도 폰 충전에 위험할 수 있어요. 제 말은 번개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말이죠. 맞아요. 내유 중에는 폰을 충전하지 마세요. 전압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기기에 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심카드가 여러분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심카드 자체는 추적할 수 없어요. 이건 모든 폰에 있는 IMEI 번호에 관해서 유효합니다. 휴대폰이 켜져 있으면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 전송되죠. 심카드는 여러분을 추적할 순 없지만 아이폰은 여러분이 최근에 방문했던 모든 장소를 기억해요. 확인하려면 설정, 개인정보, 위치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로 이동하세요. 폰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소들을 수집했어요. 안드로이드 기기도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구글 맵에서 위치 기록을 열어보세요. 카페에서 폰 충전하지 마세요. 거기서도 주스 재킹이 문제예요. 게다가 USB 포트 기능을 충분히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USB 포트가 아닌 일반 플러그를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4G가 3G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소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로딩하고 있는 페이지 수는 4G든 3G든 동일해요. 마치 피자를 먹는 것과 같아요. 만약 한 사람이 피자를 두 번째 사람보다 더 빨리 먹는다면 그건 피자 크기가 아니라 속도에 관한 문제니까요. 5G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출출하네요. 근데 저 같은 폰돌이를 만나면 샌드위치 고기를 좋아하는 미식가를 만나게 되면요. 폰으로 맛집 검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데이터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앱을 끄세요.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자동 파일을 끄세요. 모든 자동 업데이트를 없애세요.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원한다면 미리 다운로드 해놓으세요. 스트리밍을 하면 데이터가 다 없어져요. 아이폰 타이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저처럼 좋아하는 음악이나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잠드는 걸 좋아한다면 시계로 들어가 타이머를 탭하고 끝나는 시간 섹션을 고르세요. 재생중지 버튼이 나타날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세요. 이 기능은 음악, 소리 또는 영상을 재생하는 창, 심지어 유튜브 앱과 같은 모든 미디어 앱을 꺼줍니다. 자동 재생된 임의의 영상 때문에 새벽 3시에 깬 적이 있다면 매우 편리하죠. 아이폰의 경우 위쪽으로 밀어 올리면 빠른 접근 메뉴에서 보이는 타이머 버튼을 탭해서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해야 할 시간이 보일 거예요. 유일한 단점은 타이머를 1분 이하 또는 2시간 이상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전등도 마찬가지예요. 밝기 조정하기 위해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충분한 메모리가 없어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메모리가 부족하지만 사진을 꼭 찍어야 한다면 여기 팁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앱을 열고 새로운 글을 올릴 때 사진을 찍으세요. 됐어요. 사진이 카메라 롤에 표시될 거예요. 아이폰의 카메라 롤은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강아지 사진만 저장하지 않아요.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선택을 누른 다음 필요한 사진을 탭하세요. 왼쪽 아래 구석에 화살표가 있는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거 누르세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세요. 복사하기, 바탕화면으로 쓰기, 심지어 다른 사람의 삶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진을 숨길 수 있어요. 사진을 숨기는 또 다른 방법은 사진을 최소 크기로 자르는 거예요. 다시 필요할 땐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의 폰돌이 해설자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셀카가 SNS 세계를 점령하면서 핸드폰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셀카를 찍을 때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카메라가 왼쪽 구석에 있으면 셀카를 찍는 사람이 얼굴 각도와 카메라가 같은 선에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천재적이죠? 이렇게 하면 사진이 더 잘 나오고 자연스러워 보여서 찍는 사람의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대부분의 핸드폰 후면 카메라는 왼쪽에 있습니다. 왼손잡이분들께는 죄송해요. 다수의 오른손잡이를 위해 이렇게 고안되었습니다. 모두가 에베레스트 산에만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하와이의 마우나 케아입니다. 바닥에서 정상까지 10km가 넘는데요.
마우나케아가 가장 높은 산이 되지 못한 이유는 산의 대부분이 물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달보다 더 넓어요. 달의 지름은 3,400km가 넘는 반면 호주는 나라의 끝에서 끝까지 너비가 거의 4,000km입니다. 호주가 더 넓기는 하지만 육지 면적을 따지면 달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3,8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거든요. 휴, 정말 크네요. 치즈 같은 구멍도 많고요. 아나티데포비아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오리나 거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 두려워하는 공포증입니다. 오리나 거위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심지어는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감시당하는 기분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죠. 이 공포증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이든 두려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화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오리라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꽥소리가 오겠어요. 까마귀는 사람들의 얼굴을 아주 잘 알아보고 심지어 오랫동안 사람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까마귀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겠어요. 원한을 품은 까마귀와는 마주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까마귀가 어떤 까마귀인지를 쉽게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괴롭히지는 말고 손만 흔들어주세요. 중앙아메리카의 요로시에는 생선의 비라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매년 5월이나 6월에는 폭우가 마을을 휩쓸고 다니면서 거리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떼를 남깁니다. 이 현상은 용오름이나 물토네이도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물고기를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죠. 무료 해산물 배송인가요? 아, 좋아요. 빛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광자는 태양의 중심에서 표면까지 이동하는데 수천 년, 어쩌면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표면에 닿으면 인간의 눈에 도달하는데 평균 8분 20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햇빛은 인류 자체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뜻이에요. 영어에는 thus로 끝나는 단어가 4개뿐입니다. 엄청난, 끔찍한, 놀랄만한, 위험한. 제 성적 얘기인가요? 포크 위의 스파게티 한 가닥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스파게토라고 해요. 이탈리아어에서 복수형은 단어가 I로 끝나고 단수형은 O로 끝납니다. 모든 유형의 단어에 적용돼요. 그러니까 뇨끼 대신 요꼬, 페투치니 대신 페투치노, 맛의 선물 상자 같은 라비올로라고 할 수 있겠죠. 우연히 사과, 복숭아, 배에 붙은 과일 스티커 중 하나를 드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먹어도 되니까요. 그렇다고 식용이란 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스티커는 그냥 여러분의 몸을 떠날 거예요. 이 스티커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FDA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과일을 먹기 전에는 과일을 씻고 스티커를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돌고래는 각각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친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돌고래가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궁금하네요. 프랭크, 봐! 저 털없는 원숭이들이 다시 물속으로 돌아왔어. 히히. 점원 초콜릿 케이크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름은 독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케이크는 1852년에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든 미국인 제빵사 세뮤얼 점원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에펠탑은 여름에 열 팽창으로 인해 15cm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더운 날 동안 철이 열을 받으면 입자가 팽창하면서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되죠. 태양계의 두 행성은 다른 행성과 반대로 회전합니다. 금성과 천왕성이 뒤로 회전하는 행성이에요. 또한 금성은 지구 기준으로 243일마다 자전을 마치는데요. 태양계에서 가장 긴 하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퍼핀에게는 퍼플링이라는 귀여운 이름이 있습니다. 아기 퍼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부모 퍼핀은 한 번에 약 10마리의 물고기를 부리로 옮기죠. 우리가 자는 동안 어떤 냄새도 맡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말 나쁘거나 강력한 냄새도요. 우리의 미각과 후각은 비행하는 동안 20에서 50% 정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내식이 항상 종이 맛이 나거나 너무 짠 맛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저 항공사들의 비겁한 변명으로 들리네요. 어떤 시계 광고를 보든 시계판의 시간은 항상 10시 10분일 겁니다. 바로 그 각도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이죠. 마치 미소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시계의 상표명은 12시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영단어 스튜어디스는 키보드의 왼쪽으로만 칠 수 있는 가장 긴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는 더 이상 많이 사용되지 않죠. 요즘은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부르잖아요. 어이 거기라고 부르는 바보들은 보통 비행 도중에 비행기에서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가장 긴 영어 단어는 189,819라는 엄청난 글자 수를 자랑합니다. 그 철자를 다 쓰지는 않겠지만 타이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큰 단백질의 전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크게 읽는다면 3시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간식을 좀 먹고 자리를 잡으시죠. 영상이 꽤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6글자인 유노이아라는 영단어는 모음 5개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짧은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생각 또는 좋은 마음이란 뜻이죠. 요즘 의학 분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만약 이 2가지가 모두 있다면 파라유노이아가 됩니다. 이건 뻥이에요. 유리공은 고무공보다 더 높게 트일 수 있습니다. 고무공은 표면에 부딪히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기 전에 변형이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유리공은 전혀 압축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튀어오를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캥거루는 뒤로 걸을 수 없습니다. 긴 발과 무거운 꼬리 때문에 앞으로든 뒤로든 걸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민첩성 덕분에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큰 근육질 꼬리 때문에 뒤로 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폴짝폴짝 뛰어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생명체는 오랫동안 짝을 찾아온 고래입니다. 연구원들은 수십 년 전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래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고래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미지의 고래는 태평양의 다른 고래들이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외로운 고래라고 불립니다. 슬프네요. 한편 금조는 듣는 거의 모든 소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톱소리까지요? 호주의 금조는 다른 새뿐만 아니라 코알라나 개처럼 다른 동물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인간과 사는 금조는 자동차 경보기, 트럭, 전기톱과 같은 인공적인 소리를 모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북반구는 세계 인구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왜 이렇게 붐비나 했네요. 쿠거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80개 이상의 이름이 있다고 해요. 퓨마, 산사자, 팬서 등등 모두 같은 동물이에요. 보브캣, 스라소니, 제규어, 표범과는 혼동하지 마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팔꿈치를 할지 못합니다. 팔 길이와 관절의 유연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하죠. 팔꿈치는 닿을 수 없을 정도로 팔의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기다릴게요. 끝났습니다. 상어들도 커피 한 잔이 필요할 때 카페에 갑니다. 지난 2002년 연구원들은 태평양에서 백상아리 카페라고 불리는 지역을 발견했는데 백상아리가 겨울 동안 모여드는 지역이에요. 상어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농담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하며 웃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많은 인간을 겁주기 위해 해안으로 돌아가죠. 포도만한 수박이 있어요. 쿠카멜론 혹은 쥐멜론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매우 작은 수박처럼 보이지만 감귤 맛이 납니다. 호주의 한 바리스타가 1시간 동안 가장 많은 카푸치노를 만든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420잔이요. 회사에 늦었는데 커피가 절실히 필요할 때 찾아가면 좋겠어요. 연구자들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선사동물이나 인류의 조상의 많은 흔적을 발견해왔어요. 뼈, 이빨, 석기, 그리고 거의 만년 된 껌조각과 같은 거요. 100만 초는 약 12일 정도이고 10억 초는 거의 32년입니다. 여기엔 특이한 게 없어요. 그저 시간이 얼마나 멋진지 생각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계산법일 뿐이죠. 모든 도로 표지판은 중요하지만 모든 도로 표지판 중 최고인 게 있어요. 바로 낙석주의 표지판입니다. 앞에 이 표지판이 보이면 천천히 운전하고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이 표시는 그 지역에 낙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표지판의 주의를 기울이느냐 여부가 목숨이 좌우될 수도 있어요. 스위스에는 언덕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 바위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앞으로 운전해도 안전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신호등이 있어요. 누군가 가장 큰 사막을 언급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 불타고 있는 사하라 사막의 끝없는 모래 표면을 떠올릴 거예요. 꼭 그렇진 않아요. 가장 큰 사막은 남극에 있는 남극 극지 사막으로
14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막의 정의는 연간 강수량이 25cm 미만인 곳이에요. 꼭 더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최초의 상업 여객기 비행은 20세기 초였습니다. 이 23분간의 비행은 당시 $400였는데 현재 환율로는 약 850만 원에 달하고 플로리다의 두 도시간을 비행했어요. 티벳에는 녹색이나 빨간색이 아니라 짙은 보라색인 검은 다이아몬드 사과가 있습니다. 그 사과가 자라는 곳은 낮에는 자외선을 많이 받는 반면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서 사과 껍질 색깔이 더 어두워져요. 발로 마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마늘 한쪽을 발에 문지르고, 물론 양말부터 벗어야겠죠? 잠시 기다리세요. 마늘의 독특한 향을 내는 화학 성분은 비록 마늘이 입안에 있지 않아도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어요. 달에는 화산이 있고 과학자들은 공룡이 여전히 지구를 지배하던 약 1억 년 전에 화산이 활동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바퀴벌레는 정말 터프해요.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공룡이 지구를 지배한 이래로 존재해왔어요. 하지만 흰개미 여왕은 50년의 수명으로 단연 앞서갑니다. 곤충 중에서 가장 긴 수명이에요. 일반 흰개미는 1년에서 2년밖에 살지 못해요.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 총 1080억 명의 사람들이 지구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의 전체 인구가 로스앤젤레스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계 인구가 75억인 상황에서 미친 짓처럼 보이긴 하지만 만약 모두가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선다면 1300평방킬로미터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투아타라는 머리 위에 세 번째 눈을 가진 파충류예요. 눈은 망막, 신경, 연결부, 그리고 렌즈를 가지고 있지만 성장하는 동안 비닐로 빠르게 덮이기 때문에 보는 데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눈의 신비한 기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낙타는 세 쌍의 눈꺼풀과 두 줄의 속눈썹을 가지고 있어서 사막의 모래바람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요. 지역 동물원에 있는 판다를 볼 수 있지만 중국에 있지 않은 한 그 판다들은 그냥 휴가 중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판다는 중국에서 빌려온 것이고 중국의 재산이기 때문이죠. 1974년 당시 나사의 우주복 가격은 $1,500만 에서 $2,200만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74년 이후로 실제로 새로운 우주복을 만든 적이 없어서 우주복이 4벌밖에 남지 않았어요. 만약 또 다른 우주복을 만든다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서 약 1,500억 원이 들 거예요. 오래된 TV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자분 중 극히 일부는 빅뱅의 잔류 방사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명한 런던 브릿지를 보기 위해 런던으로 향한다면 원래의 브릿지가 지금 애리조나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1960년대에 런던 브릿지는 무너지고 있었고 그래서 런던시는 그것을 미국의 석유 재벌 로버트 P. 맥컬록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다리는 미국으로 운송되었고 지금은 하바수 호수에 있어요. 영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영국 왕관 보석에는 역사상 가장 큰 2개의 자른 다이아몬드가 포함됩니다. 헐리넌 다이아몬드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다이아몬드이며 십자가가 달린 왕홀의 일부예요. 두 번째 보석은 헐리넌 2라는 적절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멋진 왕실 왕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지금 여러분이 이 비디오를 보는 동안 목성과 토성에서 비처럼 내릴 수도 있어요. 번개 폭풍은 메탄을 탄소로 바꾸고 탄소는 떨어지면서 점차 굳어져 다이아몬드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다음번에 공부할 때 집중하기 힘들면 껌을 씹어보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기억력 테스트를 받는 동안 껌을 씹은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나무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보다 먼저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만약 이 이야기를 상어들이 듣는다면 비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어들은 실제로 나무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이죠. 상어는 약 4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나무는 약 5천만 년 후에 생겨났어요. 코믹 산스 글꼴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갈라놓았고 비공식적이거나 비전문적으로 보인다는 평판을 얻고 있어요. 디자이너 빈센트 코나레가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책 워치맨을 보다가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로 볼 때 그럴만도 해요. 동물왕국 출신의 경호원을 찾고 있다면 바로 여기 있어요. 실버백 고릴라는
자신의 몸무게의 10배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데 이는 총 약 800kg에 달해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강한 포유동물 중 하나예요. 턱을 가진 동물은 사람뿐입니다. 침팬지와 같은 다른 동물들은 두 다리로 걷거나 아래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래턱 가운데에 작은 뼈를 가진 동물은 없어요. 영화 예고편은 원래 영화가 끝난 후에 나오기 때문에 트레일러라고 불립니다. 현재의 미국 국기는 한 고등학생에 의해 디자인되었어요. 밥 헤프트는 1958년에 역사 수업에서 국기를 디자인했는데 겨우 B-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나중에 그의 디자인은 1,500개 이상의 다른 디자인 중에서 선택되어 새로운 국기가 됐어요. 그의 성적은 그 이후 당연히 A로 바뀌었습니다. 인간과 달리 고양이들은 앞발과 뒷발의 발가락 수가 같지 않아요. 보통 앞발에 5개의 발가락이 있지만 뒷발에는 4개만 있어요. 고양이를 기른다면 확인해보세요. 청바지에 있는 그 작은 주머니의 용도가 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이것은 시계 주머니로 원래 포켓 시계를 보관하기 위한 곳이었어요. 때는 1879년 최초의 리바이스 청바지로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 두뇌는 기억에 따라 다른 방구를 사용해요. 듣거나 읽은 내용은 왼쪽 방구에, 눈으로 본 사진이나 사건은 오른쪽 반구에 저장됩니다. 남극과 시베리아의 얼음과 얼어붙은 땅 밑에는 거대한 바이러스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보다 10배 더 크고 수만 년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모로코에는 진짜 쥐라기 공원이 있습니다. 캠캠 지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십 종의 공룡 화석이 발견된 매우 풍부한 자료 창고예요. 약 3,400만 년 전에 고대 영장류들은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로 대서양을 횡단했는데 아무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해요.